체험을 통한 비움, 비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대 청소년기의 비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사춘기와 함께 찾아오죠. 정말 누구도 말리기 힘든 그 사춘기와 함께 이제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없어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집에서 뭔가 음식을 먹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뭐 군것질을 하거나 친구들하고 뭘 사 먹거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시기에 소화기부터 있었던 아토피나 비염 이런 피부 질환들이 좀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만의 정도가 조금 더 심해지기도 하고 이런 시기이기도 하죠. 자, 청소년기의 특징은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친구에게로 바깥 생활에로 이동해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때에는 청소년기에는 이제 몸의 신체적인 변화도 함께 나타나죠. 그래서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남학생들은 이제 수염이 좀 나기도 하고 여학생들은 가슴이 발달하면서 이제 생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때 내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학생들 경우에는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리통이 오다 보면 이제 진통제를 하루나 이틀 정도는 습관처럼 먹게 되고 또는 생리통이 심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청소년기에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또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폭풍 성장. 그죠? 이 시기에 이제 크지 못하면 이제 평생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30대, 40대로 가면 키가 줄어들 일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토피, 비염이 있다고 음식을 너무 가려만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영양이 오히려 부족해지면서 성장에 방해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청소년기에는 아토피 비염 때문에 뭐 우유는 먹지 말아야 된다, 계란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음식 하나하나에 대해서 가리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잘 먹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 비만이 문제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공부만 하면서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만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 많이 먹어야 되고 근데 또 비만해질 수 있으니까 가려서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가 이런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청소년기에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잠을 잘 자는 것. 이 세 가지가 전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잘 먹는데 무엇을 잘 먹느냐? 매일같이 고기를 먹어도 되고 생선을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육류나 생선을 매일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매일같이 뭐 지방이 이렇게 지글지글한 그런 삼겹살만 먹을 것이 아니라 삼겹살을 먹더라도 수육으로 먹는다든지 또는 생선을 먹더라도 막 기름에 튀겨낸 것보다는 찜이라든지 조림 형태로 먹는다든지 이렇게 형태를 조금만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서 과일과 채소류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먹는 거죠. 그래서 간식으로는 늘 습관적으로 과일을 먹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과일을 많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자라든지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손에 가까이 하다 보니까 과일에 손이 잘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류를 좀 충분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덜 먹었으면 하는 것은 이렇게 튀긴 음식들 또는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은 줄이고 그 외의 천연 음식들은 충분하게 먹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이라고 했죠. 운동이라는 것이 어른들처럼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청소년기에는 운동을 하더라도 좀 즐겁게 하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구를 한다든지 줄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케이트를 탄다든지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 이제 곳곳에 또는 공원 곳곳에 다 철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봉에서
매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턱걸이를 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매달리기를 한다는 것이 1초 동안 이렇게 잡고 있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달린 채로 한 15초, 20초, 30초 이렇게 충분히 몸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매달려 있으면 내 몸이 이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다 아래로 내려뜨리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팔을 통해서 철봉에 붙들고 매달려 있을 때는 몸이 아래 위로 충분히 이완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다리의 어떤 관절 부위 또는 척추 여기에서 성장을 하면서 늘어나야지 키가 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달리기나 턱걸이는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는 청소년기에 그 자녀를 둔 엄마, 부모님들이 이렇게 철봉 운동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쓰셨을 텐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잠을 잘 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로 치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이 시간이 한의학적으로는 간에서 혈을 잘 모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혈이 간에 잘 저장이 되어야 그 다음날 피로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성장 호르몬이 이 시간에 11시부터 1시 또는 새벽 2시까지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이 분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자는 게 좋은데 그런데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11시 이전에 잠을 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 시간에 잠 못 자니까 이제 키 못 클 거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시간보다도 잠을 깊게 자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나서도 성장 호르몬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내가 10시, 11시 이전에 잠이 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잠든 그 시간부터 깊이 잘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깊이 잘 수 있냐? 집안을 최대한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전등을 끄더라도 밖에 조명이 너무 환해서 그 상태에서는 내가 깊은 잠에 잘 빠져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충분히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력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내 시력이 걱정이 되고 또 잠을 깊이 못 자서 걱정인 분들이 있다면 암막 커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어둡게 하고 잠을 자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드폰을 침대에 가까이 두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전자파도 문제지만 이 전자파가 또 우리의 어떤 리듬을 흐트러서 잠을 깊게 자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스마트폰이 바로 옆에 있으면 잠을 자려다가도 또 자꾸 스마트폰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은 책상 또는 거실에 놓아두고 침대에는 두지 않는 노력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깊이 자는 것,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는 것, 잘 먹는 것, 그런데 제대로 잘 먹는 것 이것이 제가 체험을 통한 비움이라는 거거든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만 섭취해야지만 그것들이 내 몸에서 해독을 해낼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청소년기에는 사실 큰 질병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여드름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치료를 받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했던 세 가지 이렇게 운동, 잘 먹는 거, 잠 잘 자는 것 이것만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드름이 너무 심하면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고 나서 그 흉터로 얼굴에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성 여드름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토피가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해독 치료를 받는다든지 적절한 치료요법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청소년기에 이렇게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푹 잘 자서 폭풍 성장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